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같이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읽어보면서 좋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알테오젠인데 제목을 전 세계 최초 ADC, SC 그리고 다이치 산쿄와 간다. 11월 13일에 나온 리포트하고 그리고 이제 20일에 나온 리포트 같이 읽어보면서 좀 최근의 이슈들 체크를 해보고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민영 연구원님 신안에서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커버해 주시는 연구원님인데 에너투 이제 SC는 반영되지 않은 주가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 현재 주가가 12일 기준으로 한 44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한 73만 원으로 거의 뭐 배로 잡으셨죠. 그래서 상승 여력 66%.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37만 원이었는데도 이때도 73만 원. 그래서 94% 여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가 한 고점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퀀트K에서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 코멘트한 것도 보시면 다이치 산쿄하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요거 피아 주사 제형 개발하고 판매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 공시가 나왔죠. 요 공시가 이제 11월 8일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이치 산쿄가 글로벌 ADC 어떻게 보면 1위 업체인데 이 업체하고 이제 협력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조금 뭐 이런 사실이 이제 암암리에 아니면 뭐 소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지면서 기대감으로 간 것도 있지만 예전에 그 알테오젠이 머크랑 계약을 1차로 계약했을 때는 그 고객사를 밝히지 않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2월 달쯤에 그 이름이 밝혀지면서 또 알테오젠이 더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경험이 또 있어서 이때 되게 회사의 명의가 밝혀진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약금은 이제 280억 수준인데 이거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는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다이치 산쿄 딜하고 머크 딜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계약금이 얼마다 또는 로열티가 얼마 정도 될 거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장성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또는 알테오젠의 어떤 포지셔닝이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 로열티의 금액이 달라질 거거든요. 계약금을 줄이고 로열티를 더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한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 280억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순매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매 로열티를 받는 거다. 그래서 다이치 산쿄 에너투는 작년에만 3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누적으로 2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고 고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에도 한 3조 정도 나왔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연말에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빅딜이 많이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연말 시즌인데 이게 연말을 지나도 아마 다른 바이오 기업들하고도 협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한 5개, 6개 이상 딜이 이제 연이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되어버렸죠.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읽고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투 SC는 반영되지 않은 주가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11월 8일 글로벌 ADC 1등 기업 다이치 산쿄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투 ADC를 전 세계 최초로 SC로 전환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에너투는 2023년 20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엄민영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적은 거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1월 12일에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었는데 다이치 산쿄 관련돼서 4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에너투가 2030년에 약 22조 원의 매출을 기대한다. 이거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뭐 2배 정도가량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에너투 SC 2025년 임상 개시하고 30년에서 31년 승인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투 IB 대비해서 부작용, 유효성 개선되어 매출액 증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IB가 뭔지 요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 가셔서 이렇게 IB하고 SC 이렇게 적어 보시면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의학 용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IM 주사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피하 주사는 지금 피하 조직 섭큐라고 해가지고 SC 제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하 조직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표피 진피를 지나서. 그래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링거 맞을 때 정맥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접 투여하는 방식 IV라고 하는데, 이 IV는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하기는 좀 불편하고 좀 전문가의 어떤 손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 비용적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IV하고 이제 SC 중에서 어떤 게 또 비용적으로 훨씬 더 싸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훨씬 어떤 환자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편의성하고 비용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그 어떤 빅파마 입장에서는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 결국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독소와 효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이 생체 이용률이 아무래도 이제 I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뭐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라는 거는 흡수하는 과정에 손실이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빡세게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SC는 조금 더 이제 단점도 있지만 그 편의성하고 비용 면에서 월등하게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ADC 기업들은 베스트 인 클래스를 위한 선택으로 SC 개발을 할 거다. 이거는 이제 회사의 워딩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시장이고요. 지금 그런 게 받아들여지고 점점 계약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그 알테오제는 기술 없이는 생체 이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알테오젠이 월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머크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머크딜도 보면은 이게 되게 일정이 가까워요. 그래서 내년 1월에 허가 신청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키트루다 이제 3상을 하는 거죠. 3상 SC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마 2025년 4분기에는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알테오젠의 어떤 실적이 뭐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SC 전환율 최대 90%까지 목표 언급돼 있고, 그리고 IB 시장은 시밀러 진입 때문에 미리 사라질 거다. 그래서 전환율이 이렇게까지 높다는 거는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의 참여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병용요법 또한 SC가 장점이다. 그리고 투약 간격이 길어서 병용 시 동시에 맞지 않아도 돼요. 부작용 문제가 해소될 거다. 현재 3상으로 전체 적응증 승인될 예정이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적응증들이 있는데, 보통 예를 들면 예전에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피하 주사 제형 그 승인 받을 때도 이제 FDA에서 2024년 한 가을쯤에 그 티센트릭 피하 주사 제형을 또 폐암, 간암, 피부암 이렇게 기존 승인됐던 요 적응증을 모두에 대해서 승인을 같이 내줬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머크가 이제 후속 물질 개발할 경우 독점 개발 변경 가능성 존재한다. 요 적응증 다 같이 승인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 보면 더 이제 딜이 많을 거예요. 아마 상업화 제품들 4-5개 목표하고 있고, 산도즈 USC 바이오시밀러도 보면 경쟁사 할로자임의 상업화 제품 대부분을 SC 시밀러로 출시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제 알테오젠한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위에 가서 이제 좀 내용을 좀 읽어보면, 유효성 및 부작용 개선돼서 매출액 더욱 높아진다면 5% 이상의 로열티가 수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시장에서는 6%, 7% 정도 이상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나온 건 없지만, 뭐 대회비니까 나올 수 없지만, 그런 기대감을 먹고 알테오전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키트루다 SC 승인 신청 확정으로 이제 바이오텍이 아닌 파마다. 예, 이런 좋은 내용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키트루다 SC의 FDA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진행을 했다. 허가 신청이 1월 예정,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 승인이 기대되며 25년 4분기 정도. 그래서 임상 3상 성공 발표가 임박했다.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리고 다이치 산교와 ADC SC 계약은 머크딜보다 높은 로열티를 추정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높은 로열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낮은 마일스톤으로 상업화 시 수익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2번 마일스톤이 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딜이 지난 1월, 지난 2월 이렇게 딜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고, 유효성과 부작용 개선으로 엔더2 IB 대비 매출 증가할 것 같고, 프리미엄도 다 잘 받았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같이 봤고요. 이게 이제 11월 13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바이오텍 탄생이라고 하면서
이 11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일이죠. 정확하게는 머크가 개발한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면서 아마 알테오제닌 언급을 직접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테오제니 머크를 언급한 적은 있어도 머크가 알테오제닌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1차 지표였던 약동학 PK는 이제 흡수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체내에서 머무는 그 시간을 이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차 지표였던 효능과 안정성도 종점을 엔드포인트를 모두 충족했다. 동사는 이제 상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다. 이렇게 이제 어떤 큰 계기였다. 이게 11월 1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가 알테오젠 기술을 처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말씀하신 로슈의 티센트릭 SC도 3상 한 번으로 모든 적응증 승인 받았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IB가 어쨌든 SC 대비해서는 뭐 30분에서 2시간 투약하는 거랑 이제 SC 같은 경우는 뭐 6분, 뭐 2분, 3분 내로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 개선, 입원 비용 감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 의료보험 재정 지출까지 감소시킬 거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 알테오젠한테 쏠리는 관심인 것 같아요. 자세한 데이터는 학회에 발표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공장 증설을 하는데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장 증설 공시가 나왔는데 11월 21일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알테오젠이 RCPS 2천억 정도를 발행을 해서 이게 이제 목적이 중요하죠. 이게 결국은 어떤 증설 자금으로 운영 자금, 시설 자금으로 쓰이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피하 주사 이제 원료 생산을 위해서 공장 증설 이제 머크 요청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또는 회사에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 아니다라는 어떤 계약 체결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텍 중 상업화에 성공한 최초의 기술 플랫폼 보유 기업이자 공장까지 갖추는 첫 회사가 된다. 이제 단순히 바이오텍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공장 증설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고객사 요청이 없이는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 논의 중인 6개의 빅파마 의사결정도 쉬워질 거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생산 기반까지 갔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점 한번 체크를 같이 해봤는데요. 아까 퀀트K에서도 미생물보안법 통과 이슈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아까 이제 공장 시설이랑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국이나 어떤 이런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추는 이런 것까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 더더욱 이어질 수 있고 우리한테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12월 언제죠? 1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에 그 내년 1분기 K찬스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니까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보지만 올해 시장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보는 시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하반기 때 굉장히 어려웠고 상반기 때 너무 좋았는데 하반기 때 너무 어렵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전체적인 섹터가 다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누가 먼저 치고 갈까 이런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치고 가게 되면 탄력도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그런 거 이제 치고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같이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수강 후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